정확한 북한 소식을 통해 평화와 통일 앞당기는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4월 1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빠져먹었네요. 진행을 맡은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최신 북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어제는 좀 무슨 교복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랬죠. 네네. 학교 변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였죠. 교복을 포함해서. 네네네. 네. 교복밖에 기억이 안 났네. 그런 다른 얘기는 기억이 잘 안 나는. 네. 네. 오늘은 그러면 어떤 소식인지 좀 궁금해요. 네. 오늘 어떤 뉴스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네. 좀 어제도 변화였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의 또 변화는 어떤 건가요? 네. 네. 북한 평양에서 핸드드립 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과 온라인 쇼핑몰이 생겼다는 소식, 이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북한의 핸드드립이요? 네. 그 핸드드립이 약간 카페 중에 약간 고급스러운 카페 이런 거 말하는 거죠? 핸드드립이 더 고급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핸드드립이 뭐냐면 흔히 집에서 네네. 커피 이제 원두 내려 먹을 때 네. 깔때기에다가 이제 거름막 놓고 갈아가지고 네네. 원두 커피 갈아가지고 거기다 물 부어서 내려서 먹잖아요. 네네. 그게 핸드드립이고 네. 이제 핸드드립하고 다른 방식이 뭐가 있냐면 네. 압력을 가해가지고 고압으로 이 커피를 추출해내는 게 있어요. 그걸 에스프레소라고 하죠. 아, 네. 그러면은 북한에는 그 기계가 없고 핸드드립만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에스프레소도 있나요? 어떤가요? 네. 일단 좀 더 들어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죠. 네. 일단 핸드드립에 꽂혔네요. 네. 그럼 자세한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핸드드립 카페 관련해서는 4월 7일 연합뉴스에 보도가 됐는데요. 네. 대동강의 풍치를 보면서 맛 좋은 커피를 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네. 평양 호텔 5층에 있는 전망대 커피점이라는 곳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전망대 커피점은 1961년에 개장한 평양 호텔의 네. 5층 전망대에 있는 그런 카페고요. 네. 북한의 첫 핸드드립 커피 전문점이라고 합니다. 네. 이 카페에는 전망대가 있는데 이름처럼 전망대가 있는데 네. 대동강 풍경을 감상할 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풍경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좀 아쉽긴 하네요. 이게 5층이면 사실 전망대로서의 가치가 높진 않을 것 같은데 한 20층, 30층 이렇게 돼야 쫙 내려다보는 이 네. 경치가 있을 건데. 근데 앞에 탁 트여서 대동강이 쭉 보이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운치가 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한강 주변에 커피점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요? 네. 안 가봐서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다른 강을 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그 강가에서 바라보는 좀 그런 풍경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네. 근데 평양 호텔이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사실 이용하지 않고 외국인들 위주로 한 커피점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평양 호텔은 실제로 주로 제일동포들이 숙박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망대 커피점에는 제일동포들 단골 손님이 좀 많다고 해요. 제일동포들 안에서? 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호텔 커피점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그냥 사람들이 들어가서 숙박은 하지 않고 커피만 이용하는 이런 것들도 당연히 되니까 네. 그냥 주민들도 들어가서 커피를 즐긴다고 하고 네. 그 과정에서 인기를 얻어서 더 이렇게 언론 보도까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호텔 커피점 말고 좀 일반 거리에 있는 커피점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네. 여기 말고도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그렇게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북한 경제를 소개하는 인터넷 블로그 노스 코리안 이코노미 워치 이런 네. 데가 있는데 네. 여기에는 2011년도 10월 달에 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김일성 광장 옆 중앙역사박물관 입구 홀에 네. 비엔나 커피숍이라는 곳이 개장을 했다 이렇게 네. 보도를 했어요. 네. 이 커피숍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전통 커피 회사인
헬무트 자허스 카페라는 곳과 협력을 해서 네. 만들어진 커피숍이라고 해요. 아.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호텔이 아니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또 좀 약간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2013년 우리 투어스라는 북한 전문 관광 회사가 네. 평양 시내에 가볼 만한 카페 4군데를 추천을 했는데요. 네. 이 소개해드렸던 전망대 커피점을 비롯해서 해당 화관 안에 있는 카페, 평양 순환공항 안에 있는 카페 이런 네. 곳을 추천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에스프레소 기계로 만들어지는 원두커피, 와플, 쉐이크, 비스킷 뭐 이런 것들 이제 한국에서도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게 2011년도 뭐 2013년도 뭐 이런 거면은 벌써 뭐 4년 전? 네. 뭐 2, 3년 전? 뭐 이런 것 같아요. 네네. 그때 이미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네.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조선신보에서 다시 이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네. 한국에서 다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아까 전망대 커피점 얘기 좀 하시고 하셨는데 네네. 그 메뉴가 좀 더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메뉴가 있을지. 네. 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커피를 여기서도 대부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사에 따르면 핸드드립 커피, 더치 커피,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뭐 이런 것들 커피의 고유의 맛과 향을 맛볼 수 있는 메뉴가 인기가 좋고 네. 시나몬이 들어간 카푸치노라든지 비엔나 커피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구마 라떼, 차이 네. 라떼, 녹차 라떼, 요거트 스무디 이런 것들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커피를 잘 즐기지 않아서 사실 아메리카노를 제외하고는 거의 맛보지를 못해가지고 네.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커피 전문점을 잘 가신 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구나 이런 걸 들으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잘은 모르지만 사실 에스프레소는 한 입 먹고 너무 써서 뭐 버렸던 것 같고 너무 그거는 한약 같더라고요. 이게 에스프레소 제가 이제 배부를 때 즐겨 먹는 메뉴인데 네. 그러니까 양이 적어서 배부를 때 먹기 딱 적당해요. 향이 진하고 원래 에스프레소에다 이제 물을 타면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고 더치 커피 하면은 이제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에다가 이렇게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우려낸 그런 커피를 이제 더치 커피라고 하죠. 아, 그렇구나. 그게 고구마 라떼, 뭐 차이 라떼, 녹차 라떼 이런 것들 사실 고구마 라떼는 진짜 한국에서 인기 많은 라떼 아닌가요? 어린애들도 많이 먹고. 네. 제가 이제 배고플 때 즐겨 먹는 메뉴가 고구마 라떼. 네, 그리고 끼니 때우는 네, 걸로 네, 좀 네. 적당해요. 그게 되나요, 그게? 네, 녹차 라떼. 그다음에 요거트 스무디도 여름엔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음, 그리고 차이 라떼 이런 거는 메뉴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홍차가 들어가는 라떼죠? 홍차 라떼. 모르겠어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네요. 네. 홍차 라떼인가?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거트 스무디 하니까 뭐 북한에서도 요구르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뭐 실제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젖소가 많거나 이러지 않아서 네. 우유가 많지 않다. 뭐 애들 같은 경우에도 콩우유라고 해서 두유를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봤는데 사냥을 들여와서 사냥젖을 짜가지고 요구르트 만든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아마 뭐 젖소를 이용해서 우유를 이용해서 이 요거트 스무디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사냥젖을 이용한 요구르트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야, 이 우유보다 사실 사냥류가 훨씬 고급인데.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기사를 봤기 때문에 뭐 수입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것들로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이 되네요. 아무래도 소보다는 염소가 키우기가 쉬우니까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네. 소 키우는 것보다는 사냥 애들 분유 중에서도 우유로 만든 분유보다 사냥으로 만든 분유가 훨씬 네. 저도 뭐 비싼. TV에서 봤습니다. 사냥유로 만든 뭐 이런 고급 분유죠. 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럼 여기 북한에서 나오는 요거트 스무디는 뭐 사냥류로 만든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맛이 어떨지 진짜 궁금합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을 못했으니 뭐 네. 말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커피를 팔건 뭐 라떼를 팔건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북한 사람들도 과연 이용이 가능할까? 네. 외국인들만 이용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이 좀 드는데 네,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네. 아쉽게도 이번에 이제 몇 개 사진이 공개됐었는데 네, 그 네. 사진으로는 가격을 알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안타깝네요. 네. 네. 이제 그런데 4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노스코리안 이코노미 워치 여기에서 그 가격표를 공개한 게 있는데 네, 네.
거기서는 에스프레소가 280원, 네. 카페라테라든지 카푸치노 이런 것들은 350원이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번 방송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정도는 한국으로 치면 2,800원, 3,500원 정도의 부담이다. 한국으로 치면.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싼 편인데요, 이 정도면? 그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냥 뭐 중간값 중간 정도 정도인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반 보통 좀 이제 고급스러운 커피 전문점 가면은 한 5,000원 정도 하잖아요. 4,000원, 5,000원. 네네. 일반적으로, 예. 제가 이제 즐겨가는 ED의 그 커피숍은 좀 이렇게 싼 편인데 네, 거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카페 내용은 마치고 네. 온라인 쇼핑몰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네,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옥류라는 이름의 온라인 쇼핑몰이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북한 인민봉사총국이라는 곳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옥류는 북한 주민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상품을 검색하고 주문한 다음에 전자카드로 결제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주문한 상품은 봉사총국 소속의 운수사업소가 배달을 집으로 직접 해준다고 해요. 아, 그럼 인민봉사총국이란 북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택배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네요? 네네. 아, 국가 택배 서비스구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체국 택배 그런 개념이겠네요. 아, 네. 우체국과 이제 다른 봉사총국이니까 뭐 여러 가지 다른 기업들이 합쳐진 형태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북한에서는 웬만한 기업들이 대부분 그 국영 기업이 많아가지고 다 국가 운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국가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네. 근데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안 된다고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네. 북한은 해외와 연결되는 인터넷망은 없습니다만 북한 자체에서 사용하는 인트라넷이라고 부르는 망이 있어요. 네. 인트라넷은 외부와는 단절된 내부망이고요. 네. 회사를 예로 들어보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망이 있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검색하는 망이 있고 회사 사람들만 접속해서 사용하는 내부망이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 많은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싱글이라는 이름의 내부 인터넷망이 있어서 네. 직원들 사이에 메일을 쓰고 결제를 요청하고 일정을 관리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내부망이 있습니다. 네. 이 망은 외부와 연결 차단돼 있고요. 네. 이 북한이 사용하는 인트라넷 또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결제한다라고 하니까 네. 이 인트라넷과 연결된 3G 통신망도 자체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약간 3G라고 하니까 좀 느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검색하는데 좀 느리게 뜨고. 네, 뭐 어쨌든 네. 그럼 전자카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뭐 북한에 그러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나래라는 이름의 전자카드가 있는데요. 네. 우리 체크카드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돈을 은행에 넣고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일종의 체크카드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온라인 쇼핑몰이 이번에 만들어진 거예요? 네. 2014년 말에 시범 운영을 해봤고 네.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월 달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서비스도 시작됐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옥류에는 최근 북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 유명한 식당이라든지 네. 뭐 공장에서 나온 상품들이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창전 해맞이 식당, 네. 해당화관, 네. 금성 식료공장 이런 데가 이제 올라와 있고요. 네. 북한이 경공업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하니까 네. 앞으로 등록될 상점이나 상품들은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은 뭐 그러면은 상점에서 파는 상품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네. 아, 우리가 아니죠. 북한 주민들이 볼 수가 있고 그다음 그걸 직접 판매도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아. 네, 거기에 옥류는 서비스를 더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옥류는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북한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옥류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숙박시설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고 봉사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네. 이것을 하려면 북한 내에서만 사용하는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북한 관광객들이 오니까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 연결되는 홈페이지 같은 것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럼 우리도 뭐 들어가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차단만 안 되면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워닝 뜰 것 같은데요. 우리는 워닝 페이지만 보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리고 인민봉사총국에 따르면 앞으로 옥류 홈페이지에는 상품의 사진뿐만이 아니라 음성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록을 해서 좀 더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봤을 때 더 유용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온라인 쇼핑몰이 엄청 떴잖아요. 네. 네, 북한도 좀 늦긴 했지만, 뭐, 어쨌든 이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느낌이 좀 남다른데요. 네. 네. 그 이제 인터넷 쇼핑몰은 아닌데 네. 이 배달 서비스는 그 전부터 있었다 그래요. 아.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주문을 하면 배달해주고 이렇게 뭐 바빠서 시장 갈 시간이 없다거나 뭐 몸이 안 좋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많이 이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네. 뭐 전화로 주문을 하면 직접 배달을 해줬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기존 언론에서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문경환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런 소식 몰랐잖아요. 네. 예, 아무래도 기존 언론에서는 이런 소식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 굶주리고 있다. 뭐 이런 류의 얘기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런 소식을 접했을 때 더 묘한 느낌이 더 강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좀 믿기지가 않죠, 사실.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 이거 거짓말 하지 마라. 이게 북한이 아니다. 네.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그 사진 여행이라는 것을 그 기사를 쓰는데 거기 보면은 북한에서도 꽤 괜찮은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그걸 보면은 어디서 거짓말 하냐 뭐 이런 류의 댓글이 달리기도 하던데요.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쨌든 좀 되게 흥미로운 소식을 이번에 알려주신 이동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의 댓글 시간이에요. 네. 네. 문경환 기자님께서 댓글 준비해 오셨죠? 네. 네.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안시성주라는 닉네임 가진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우연히 종편을 보게 되었는데 아. 평양의 소식통한테 직접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과 직접 통화를 한다고 하더군요. 네. 남한에서 북한에 있는 평양 주민과 우리나라 휴대폰으로도 직접 통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엄청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남한 주민한테 직접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 수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방송에서 이런 일을 대놓고 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이게 뭐 사실 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과 직접 통화를 하면 그 한국에서는 이제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으로 걸리고요. 평양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외부와 허락 없이 이 통화를 하는 거는 법에 저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모두 이제 범법자들의 소굴이 돼버리는 상황. 그럼 그 종편 관계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진행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다 사실 좀 지금 감옥에 있겠죠. 네. 네. 감옥에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걸 가지고 처벌받았다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 어쨌든 이 북한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요, 실제로. 네.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중국의 이제 국경 지방에 압록강이나 두만강 지방에 이제 기지국들이 있으니까 네. 휴대전화 기지국을 통해서 중국 휴대폰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이 중간 다리를 놔주고 수수료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하는데 평양 같은 경우는 국경 지방이 아니니까 네. 이게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가 참 궁금하네요. 네, 근데 뭐 위성 전화라는 방법도 있긴 하니까 위성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거 꽤 비싸지 않나 이성 전화는? 근데 어차피 북한 주민이 직접 돈 내는 건 아닐 거니까 네. 그냥 밖에서 전화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북한에서도 남한 주민한테 전화를 걸 수 있느냐? 똑같은 방식으로 전화를 걸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탈북자들 같은 경우는 그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대요. 수신자 부담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주로 집이 국경 근처겠네요. 그렇죠. 예, 압록강이나 두만강 근처에서 네. 중국인 브로커 통해 가지고 이제 전화를 받아서. 예. 그럼 뭐 좀 멀리 산다 이런 느낌밖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해외 친척들한테 전화하는 거랑 국제 전화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겠죠.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상 가족들도 전화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게요. 이걸 이제 사실 불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맞아. 제가 이거 알아보니까 그 통일부에 원래는 이제 접촉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북한 네. 주민들하고 그렇죠. 통화를 하려면. 그래서 이런 사례로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절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통일부 관계자 얘기는. 그러니까 다 그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비밀리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인 네, 그냥 셈이네요. 암암리에 하고 네. 있는 그런 거죠. 네.
어쨌든 신기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스케치북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스케치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에 업로드되는 북한 전문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스케치북은 아이튠즈, 팟빵, 유튜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북한 소식을 통해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바랍니다.